한국? 거긴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미국이 최고야. 25년 동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미국의 성공 신화를 믿어온 남자. 하지만 단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한국.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빌이라고 합니다. LA에서 25년 동안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했죠. 작지만 단단한 사업체였습니다. 38살에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LA 지역의 4개의 지점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제법 안정적인 사업체로 성장했죠.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제가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만큼 일궈냈다는 것. 그래서 저는 늘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제 두 아들도 레스토랑 일을 배웠어요. 큰아들 데이비드는 지금도 LA에서 요식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 마이클은 달랐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더니 8년 전 한국의 기업에 취업해서 떠났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한국은 미국에서 성공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그 작은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마이클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이죠. 하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확고했으니까요. 마이클은 제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IT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성공도 했죠. 몇 년 전에는 한국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난 LA 산불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LA를 덮친 최악의 산불이 모든 걸 앗아갔죠. 본사와 2개의 지점이 잿더미로 변했어요. 나머지 지점들도 극심한 연기 피해로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은 최악이었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은 자연재해 보상이 있다고 했지만 보험사는 갖은 핑계를 대며 보상액을 깎아내리더군요. 예상 복구 비용이 100만 달러가 넘는데 보상금으로는 고작 15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지원은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강풍의 번지는 불길 속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꿈이었어요. 낮에는 파산 절차를 밟느라 정신이 없었죠. 집도 잃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했거든요. 그때 마이클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실패했다고 한국으로 도망가라는 거냐고요. 하지만 며칠 뒤 데이비드마저 찾아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이 바닥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형편으로는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도 없고. 차라리 마이클이 있는 한국에서 좀 쉬다 오시는 게 어떨까요? 근처 모텔에서 며칠을 보내며 고민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했죠. 빌, 넌 정말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답은 없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 모든 걸 잃은 사업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마이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미국을 떠난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난 곧 돌아올 거야. 한국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잠깐이야. 몇 달만 있다가 돌아가면 돼. 하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국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가슴 한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국을 등지고 떠나온다는 현실이 점점 선명해졌거든요. LA에서 모든 걸 잃었다는 게 더욱 실감났죠. 입국 심사대에서 첫 번째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자동 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채 몇 분 걸리지 않고 바로 통과되더군요. 뭐야? 이렇게 빠르다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더 크지. 작은 나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겠지. 마이클과 며느리 지연이 도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만 봤던 터라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보니 새삼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비행은 괜찮으셨어요?
지연의 밝은 인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에 몇 번 봤던 그때처럼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다정한 모습이었죠. 서울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마이클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에어컨이 작동하더군요. 스마트홈이에요. 편리하죠? 이런 건 미국에도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놀랐어요. LA의 제 집은 이런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아버지, 여기서는 신발을 벗으셔야 해요. 뭐? 집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마이클이 현관에 깔끔하게 정돈된 슬리퍼를 가리켰습니다. 그래도 난 신발 신고 있을래. 그러자 지연이 공손하게 설명했어요. 아버님, 한국에선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아요.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 문화거든요.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로 침대에 누우시잖아요. 그게 더 비위생적이지 않나요? 한국은 실내를 생활 공간으로 생각해서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집안이 더 깨끗하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마지못해 신발을 벗었습니다. 실내화를 신으려는데 바닥이 차가울 거란 예상과 달리 따뜻했어요. 우리 집은 바닥 난방이라 따뜻해요. 신발을 벗어도 전혀 춥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신발을 벗은 발이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이클은 집안 곳곳을 소개하며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한켠에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머신까지 놓여 있더군요. 아버님이 아침마다 커피 드시는 거 알아서 준비해뒀어요. 지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스테이크 준비했어요. 결혼식 때 드시던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연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게 새삼 고마웠어요.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와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며시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불안하기도 했어요. LA에서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 일시적인 거야. 곧 LA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창 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는 마치 제 고집스러운 생각을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마이클이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LA처럼 차를 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지하철역으로 향하더군요. 지하철을 타자고? 난 절대 안 타. LA 지하철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도 알잖아. 아버지, 여긴 LA랑 달라요. 뉴욕보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나을걸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LA에서는 지하철역만 들어가도 불안했거든요. 노숙자들이 가득하고 마약 냄새가 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곤 했죠. 버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낮에는 그나마 나았지만 밤이 되면 취객들이나 불량배들 때문에 아예 타지도 못했죠. 여기도 위험하지 않을까? 아버지, 제가 매일 이용하는데 정말 안전해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마이클의 거듭된 설득에 못 이겨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어요.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LA 지하철에서 맡던 그 퀴퀴한 냄새도 없었죠. 여기 역무원들이 청소를 엄청 하나 보네. 마이클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특별히 더 청소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깨끗하게 쓰니까 이런 거죠. 승강장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크린도어라는 게 설치되어 있더군요. LA에서는 취객이나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선로에 뛰어드는 일도 있었는데 여긴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전철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LA의 지하철은 멀리서부터 철길이 울리고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소리를 내며 들어오는데 말이죠. 이거 새로 만든 거냐?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전철이에요. 차량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웠습니다. 의자는 깨끗했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손잡이도 반짝반짝했죠. LA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하지? 제 목소리에 마이클이 빙그레 웃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지하철은 달랐거든요. 불과 몇 달 전 LA에서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차를 정비 맡긴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탔었죠.
객차마다 노숙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 뒤로 다시는 지하철을 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는데 여기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승객들은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고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대중교통이 정말 중요한 이동수단이라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전철에서 내리는데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녁에는 버스 타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기는 밤에도 안전하거든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LA에서는 밤에 버스를 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도 하고 위험한 갱단 멤버들도 자주 탔거든요. 그래서 LA에서는 밤엔 무조건 차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했죠. 여기 버스는 밤에도 안전하냐? 물론이죠. 운전기사님들도 친절하시고 CCTV도 있고 늦은 시간에는 안전벨도 있어서 안심하고 탈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여기서는 한번 믿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LA가 더 좋아. 입으로는 괜히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대중교통은 정말 다르다는 걸요. LA에서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불편함과 위험이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놀라웠죠.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의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TV도 한국어라 볼 수 없었고 밖에 나가자니 모든 게 낯설었죠. 아버지, 오늘 저희 회사 지인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침 식사 시간에 마이클이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지인? 미국식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LA에서 성공하신 걸 알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그런 거 안 해. 다 끝난 얘기야. 아버지, 식사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약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분도 거기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마이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미국 음식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이 미국 음식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빌 씨께서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식사가 나왔는데 제가 알던 미국 음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버거는 너무 작았고 스테이크는 한국식 소스를 곁들이고 있었죠. 샐러드는 한국 채소들로 가득했고요. 이건 제대로 된 미국 음식이 아니야. 입 밖으로 나온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런데 김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빌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 미국 레스토랑을 운영해 보신 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을 위한 레스토랑이에요. 마이클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정통 미국 요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김민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빌 씨께 컨설팅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25년의 경험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컨설팅이라고? 내가? 모든 걸 잃은 실패자가? 전 이제 그런 일은 안 합니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 마이클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한국에서는 아버지처럼 미국 레스토랑을 성공시킨 경험자가 드물어요. 그 경험이 여기서는 정말 귀중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김민호 씨가 거들었어요. 저희는 진정한 미국 음식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해요. 맛은 물론이고 서비스 방식, 분위기까지. 빌 씨라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쌓은 경험이 여기서도 통할까?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빌 씨, 여러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국에서 여러 사업체를 성공시킨 당신만이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기회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5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죠. LA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경험까지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간판들, 처음 보는 건물들. 하지만 어쩐지 이제는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한번 해볼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날이 갈수록 추워졌습니다. LA에서는 겨울이 와도 그저 조금 쌀쌀한 정도였는데 서울의 겨울은 달랐어요. 마이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올 텐데 온도를 좀 낮추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미국과 달리 훨씬 저렴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LA에서는 추운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레스토랑도 그랬죠. 난방비를 아끼려고 직원들과 손님들 모두 두꺼운 옷을 입어야 했었는데 그래도 난방을 너무 세게 틀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연이 거들었어요. 아버님, 여기는 바닥 난방이라 효율이 정말 좋아요. 실내 전체가 골고루 따뜻하거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분명 따뜻한데 난방기의 모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 나오는 소리도 없었어요.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온돌이라고 해요. 마이클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흐르는 거죠. LA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난방기 앞에서 떨며 일하던 직원들, 추위를 견디며 식사하던 손님들. 매년 겨울이면 치솟는 난방비 청구서에 한숨 쉬던 날들.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으면 좋을 텐데.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는데 마이클과 지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빙그레 웃더군요. 밤이 되자 더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너무나 포근했어요. 따뜻한 바닥이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같았죠. 미국에서는 왜 이런 난방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이제는 제가 먼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연이 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바닥 난방을 써왔어요. 수천 년 전부터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미국의 시스템만 고집한 게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 같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배울 수 있잖아요.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죠. 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발이 내리는 풍경은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바닥의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속 차가운 벽도 서서히 녹이고 있었나 봅니다. 김민호 씨와의 첫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기로 했지만 막상 그의 레스토랑을 방문하려니 긴장되더군요. 25년 동안 내 가게만 운영하다가 남의 가게를 들여다본다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이쪽이 저희 주방입니다. 주방을 둘러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LA에서는 보지 못했던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식자재마다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온도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는데요. 한국의 식품위생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모든 식당이 이런 기준을 지켜야 하거든요. 직원들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경직되어 보이기도 했죠. 김 대표님, 먼저 직원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방장과 서버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통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도 미국식 레스토랑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손님들이 뭘 좋아하고 뭘 불편해하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식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오려다 보니 한국 손님들과 충돌이 잦았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테이블을 한 번 앉으면 오래 머무르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회전율이 빨라요. 손님들이 빈 그릇을 바로 치워달라고 하시고 결제도 식사 직후에 바로 하시죠. 그리고 양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노인 손님들은 음식이 남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미국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했죠. 김 대표님, 메뉴부터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의 맛은 살리되 한국 손님들의 취향도 고려해야 해요. 소스는 조금 덜 짜게 하고 양은 좀 더 작게. 그리고 한국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김민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리고 서비스 매뉴얼도 수정해야겠어요. 미국식 캐주얼함은 유지하되 한국의 정중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LA에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빌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어요. 김민호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LA에서의 25년 경험이 여기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멀리 한국에서 찾게 될 줄은 몰랐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산불로 모든 걸 잃은 후 계속된 스트레스 때문인지 환경이 바뀐 탓인지 몸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보시죠.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도 없는데 어떻게 가? 미국도 아니고. 걱정 마세요. 간단한 진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비용이 미국처럼 비싸지 않아요. 반신반의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LA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참고 버티곤 했거든요. 간단한 검사만 해도 몇천 달러씩 나오니까요. 병원에 들어서자 국제진료센터라는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로비에는 여러 나라 말로 된 안내문이 있었고 외국인 환자들도 여럿 보이더군요.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에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영어로 진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접수 창구로 가니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병원 접수를 하는 직원의 말에 놀랐습니다. 예약도 없이 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겠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여기는 당일 진료가 가능해요. 접수를 하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도 심하시고. 정밀 검사를 해보시죠.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한국 의료 시스템을 낯설어 하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매년 수많은 외국인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으니까요. 의사는 꼼꼼하게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검사들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CT 촬영까지 하는 동안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걸 다 오늘 한다고요? 그럼요. 왜 여러 번 오시게 해요? 한 번에 해결하는 게 환자한테도 좋죠. LA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직원 한 명이 심한 감기로 응급실에 갔다가 청구서를 보고 눈물을 쏟았던 일.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였죠. 모든 검사가 끝나고 진료비를 확인하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검사 비용 포함해서 전부예요. 미국에서 같은 검사를 받았다면 최소 몇천 달러는 나왔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었어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의사가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어서 비용이 저렴해요. 그리고 시스템이 효율적이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LA에서는 응급실 가는 것도 두려워하셨잖아요. 여기서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LA에서는 건강검진조차 미루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약을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이클,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었다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LA에 있는 데이비드한테서 전화 왔어요. 마이클의 말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마주한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국은 어떠세요? 너무 좋아. 내 동생이 왜 한국에 온 건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데이비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여기 의료 시스템 봤어? 저번에 병원 갔다가 깜짝 놀랐어. 미국에선 몇 달 걸릴 검사를 하루 만에 다 하더라고. 비용도 말도 안 되게 싸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의 안전함과 청결함, 온돌 난방의 효율성, 그리고 식당의 위생관리 시스템까지. 아버지, LA에 계실 때는 한국 얘기만 나와도 고개 저으시더니 내가 잘못 봤어. 여기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LA에 있는 너희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줘. 여기 와서 보면 놀랄 거야. 데이비드와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이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아버님, 이제 한국 생활은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알겠어. 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LA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실은 어제 친구들한테 메일도 보냈어. LA에서 레스토랑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식당들 위생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설명해줬지. 마이클이 놀란 듯이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그러셨다고요? 그래. 미국이 배워야 할 게 많더라. 지하철만 해도 그렇고. 여기는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우물 안개구리였나 봐. 미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이클과 지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LA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아버지, 다음 주에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식사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더 배우고 싶어. 한국은 더 이상 도망쳐온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되어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이 가장 놀라운 기회가 되는 순간 저는 그 진실을 몸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